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LIGNX1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에 기여하며 최근 천궁2의 수출 성공에 이어 K방산의 미래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LIGNX1은 전체 임직원의 약 60%가 연구원인 R&D 중심의 기업으로 단일 방산 기업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IGNX1은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 종합 솔루션, 그리고 초소형 유도탄을 포함한 스마트 무장을 개발하여 미래 전장 환경을 선도하는 종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비시 고스트 기반의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은 2027년까지 12m급 무인 수상정 2척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해군 전진기지와 주요 항만에 대한 감시와 정찰, 신속 대응 능력을 보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처럼 LIGNX1은 2015년부터 무인 수상정 핵심 시리즈를 개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으로 무인 수상정 설계와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 수상정이 개발되면 방산의 해외 시장 공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LIGNX1은 소형 무인 수상정에 탑재 가능한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 발사대를 자체 개발해 핵심 시리즈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림팩 훈련에서 비기어 기응 6발을 100% 명중시키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LIGNX1은 무인 수상정의 무장 및 탐지 체계를 모듈화하는 연구 개발도 진행 중이며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 반경을 확장하기 위해 적외도 상용위성까지 연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K방산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미 육군협회가 1950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매년 평균 전 세계 800여 개의 방산기업이 참가해 최첨단 지상 무기체계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태경전자 등 10여 개의 한국 방산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자주포, 특수드론 등을 출품하며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태경전자는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태경전자는 야간작전을 지원하는 조명방송 드론을 출품했으며 이를 통해 군에서는 국경 감시, 민수 분야에서는 공공안전을 목표로 한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90여 개국에서 700개 이상의 업체와 기관이 참가해 미국과의 방산 협력 및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탑재 무인 전투기 XQ-58 발키리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무인기는 지상조종소에서 사람이 원격으로 조작하지만 발키리는 AI가 직접 비행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미래 전쟁에서 AI가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술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미 공군 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해 발키리가 3시간 동안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KF-21 전투기 실전 기체의 양산을 시작한 한국 역시 무인 전투기 개발을 조속히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휴먼형 로봇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항공기에도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무인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기반 유무인 전투체계와 킬 웹작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킬랩은 기존의 킬체인과 달리 더 촘촘한 타격 절차를 통해 적의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복합 편대는 킬랩 작전의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차기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를 도입할 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전자전,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기능을 적용한 무인 전투기는 이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에서 필수적인 무기체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스텔스 비행체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무인 전투기가 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과의 유무인 복합편대는 한국의 독자적인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래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체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국은 일찍부터 무인기 기술이 중요한 혁신 기술이 될 것을 확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전술체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KF-21 전투기와 함께 기동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2026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군용기 성능 개량과 창정비, 무인기 체계 종합업체로서의 비전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1991년 한국군 주력 헬기인 UH-60을 국내에서 처음 생산한 이후 현재까지 성능 개량과 창정비를 꾸준히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1979년부터는 한미 군용기 5,000대 이상을 창정비하고 성능 개량을 수행해 아시아 태평양 최대 정비센터로 불리는데요. 현재는 다양한 무인기 플랫폼 개발과 함께 발사체 연구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략급 무인기로 운영될 중고도 무인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고성능 감지기를 탑재해 10에서 13고도에서 한반도 상공을 20시간 연속 실시간 감시 정찰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대한항공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2023년 양산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중국 공군이 적의 드론 무인기 떼공격에 맞서는 훈련을 펼친 결과 작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중앙TV는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훈련 도중 드론 무리를 겨냥하여 발사한 1차 대공포 명중률이 단 40%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드론대의 속도와 작은 크기, 비행 궤도 전환 능력 탓에 이를 향세 사격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포병들이 목표물을 잃기 쉽다고 고백한 것인데요. 해당 훈련을 시행한 연대 소령은 인민해방군의 최근 방공훈련 목적은 다양한 거리에서 무인기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고 향후 훈련에서 다뤄야 할 문제들을 식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에 올라온 글이 화제입니다. 이번 글은 군사 논평으로서 사용된 포가 1990년대나 2000년대 구형 모델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명중률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구형 모델로는 목표물 포착이 불가능하기에 전파방해 시스템, 지대공미사일, 자동 소총까지 병행하면서 시행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우스차이나는 반박하기 바빴는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 드론 생산국으로서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을 통해 현대 전투에서 무인기 역할이 커짐에 따라 더 스마트하고 빠른 무인 형태의 드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나오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역시 상당한 진전을 이뤘겠지만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중국군이 드론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과 전술을 구축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대드론 전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2027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중고도 무인기의 본격적인 양산을 나설 것이며 대당 수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공군은 최소한 19대에서 10대 이상이 양산될 전망입니다. 중고도 무인기 전력이 총 4대로 구성되며 지상통제 시스템과 대형 안테나로 구성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5개의 군단을 도입하고 교육과 정비 지원 및 엔진 등 예비 부품까지 포함해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년 전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산 무인기 양산이 빨라졌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중동 국가에서 점점 정세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군의 무인기 생산이 빨라졌다는 평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한국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예멘 반군의 기세는 멈출 줄 모르고 불붙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전력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특히 군 당국은 합동드론사령부를 개설하여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합동드론사령부의 무인기는 야전전술용이 아니라 북한 후방 깊숙이 들어가 핵심 시설을 정찰하거나 북한의 통신망을 교란하는 작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꼬리 날개가 없는 몸이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X 개발 이후 가오리-X2 개발이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제 군사정보통의 소식에 따르면 비공개로 최초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발 중인 가오리-X2의 길이는 12m, 날개폭 20m의 대형 무인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을 생산을 하반기 중으로 끝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6년에 무인 편대의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6년부터 저피탄 무인 항공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불과 5년 만에 무인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인데요.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 확률이 적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 기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항공기 꼬리 날개가 없는 특수 모형을 제작하고 비행 시험을 실시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함으로써 무인 항공기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완벽히 확보해냈죠. 한국 공군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비싼 비행체 기술 개발 선도를 목표하며 기술 고도화와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제와 살펴보자면 한국 스텔스 역사는 생각보다 더 유구합니다. 1990년 걸프전에서 F-117 전폭기가 큰 활약을 펼치면서 한국도 이에 관심을 가져 스텔스 기술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1999년 스텔스 형상 설계 재료 개발 과제를 개시하며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성과는 생각보다도 아주 빠르게 나타났죠. ADD가 300여 종의 무기 유기 금속계 물질을 사용하여 스텔스 테스트를 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쳐 레이더 탐지 면적을 반사하는 스텔스 성능을 모두 갖춘 나노 스텔스 물질을 개발하는 데 결국은 성공해낸 것입니다. ADD는 새로운 레이더 흡수 물질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등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기술 확보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술을 공유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KF-21 전투기 실전 배치 이후 블록3부터는 내장형 웨폰베이를 장착하고 스텔스 절연 재료를 적용하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과거 송골매 무인기를 작전 배치하기는 했지만 운영 고도가 낮고 전투행동 반경도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해 중고도 무인기 개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모두들 실패를 점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에도 과감하게 도전에 뛰어들어 개발을 성공시켰는데요. 미국이 한반도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도 글로벌 호크 무인기 판매를 거부했었는데 전략국인 고고도 무인기가 휴전선에서 운영되다 잘못하면 추락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국은 송골매의 무인기를 빠르게 전략하는 데는 성공했고 튀르키예처럼 유도무기 운영이 가능한 다이렉트로급으로 자체 개량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자 미국 MPS의 군사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의 스텔스 무인기와 전투기 등 항공체계를 진심으로 극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텔스 유무인 체계에서 무인 드론이 개발된다면 KF-21 전투기가 몇 단계 진화를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넘어설 것이 분명하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징후 발생 시 KF-21 전투기의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접근해 순식간에 섬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빠르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며 이제는 군사 강대국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기술에 총 1025억 원 투자 계획을 승인하며 무인 스텔스기 역량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화의 관련자가 한 인터뷰에 출연해서 6세대 개발까지를 염두에 두고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설계 변경점이 그러한 예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는 이번에 공개한 시제 모형 그대로 엔진을 완성하지도 않을 계획입니다. 이미 F-414급 성능의 6세대 전투기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성능을 꿈꾸는 것입니다. 한화가 엔진 개발 사업 관련 공개한 로드맵 중에는 아예 첫 단계로 개발되는 엔진부터 1만 5천 파운드를 뛰어넘는 1만 8천 파운드로 표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대상 기종은 KF-21 블록 3와 5세대 이상의 무인 전투기로 하나는 최초로 개발하는 엔진의 성능부터 이 정도 수준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과연에서 적용 검토 중인 엔진 소재는 섭씨 1625도 1900K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엔진은 딱 1만 8천 파운드 추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불과 재작년 논문까지만 해도 1800켈빈 소재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온도면 F-414와 같은 1만 5천 파운드의 추력이 나옵니다. 불과 2년여 사이에 엔진 온도를 100켈빈 올리고 목표 성능도 크게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핵심 산업인 동시에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통한 국산 엔진 시험을 완전하게 확정지으며 전투기 엔진에 대한 시험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중점입니다. 전쟁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총력체제로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하거나 군사적으로 사용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장비도 또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저가 상업용 드론입니다. 특히 1인칭 시점 FPV 드론은 우크라이나 군이 탄약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사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FPV 드론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간단한 개조를 통해 폭발물을 탑재한 자폭 드론으로 개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은 속도가 시속 100에서 180km에 달하며 약 20km 거리까지 비행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 군은 이를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주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무인 정찰기를 격추하거나 건물, 장갑차 등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며 러시아군의 킬체인 표적 탐지, 분석 타격의 연결 과정을 단절하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FPV 드론의 사용은 저렴한 비용과 대량 생산 가능성, 그리고 전장에서의 기동성과 정밀 타격 능력 덕분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FPV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 무인기를 격추하고 러시아군의 공격 작전과 피해 평가를 지연시키며 전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FPV 드론의 요격 시도를 막기 위해 위장 무늬를 그리거나 드론 후방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대응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군 또한 FPV 드론에 여러 대 동원하는 방식으로 대항하고 있어 드론 간의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전술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약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드론 운용과 대드론 전술을 포함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전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이 드론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한반도 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무인기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자폭 드론을 개발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더해지면 북한군은 드론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FPV 드론은 새로운 군사적 옵션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간단한 개조와 훈련만으로 저렴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도 무인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죠. 미국 국방부는 드론으로 알려진 무인 항공 시스템 USA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UAS가 현재 미국 본토와 글로벌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부상했으며 이는 전쟁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상업적 혁신과 인공지능 자율 능력, 네트워킹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인 시스템은 다양한 군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낮은 비용과 접근 용이성 덕분에 감시, 교란, 공격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점이 큰 위협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5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무인 시스템의 동향과 위협을 철저히 이해하고 인식을 심화하여 적의 전술을 정확히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무인 시스템 위협 네트워크를 교란하고 그 효과를 저하시킴으로써 적대 세력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셋째, 군대 자산시설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여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신속하고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무인 시스템 주도의 전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합동군을 개발하고 군 구조 개편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적의 우위를 상쇄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대응 전략을 통해 무인 시스템으로 인한 안보와 국방 위협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미래의 전쟁 환경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최근 미국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탑재 무인 전투기 XQ-58 발키리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무인기는 지상조종소에서 사람이 원격으로 제어하지만 발키리는 AI 인공지능이 직접 비행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미래 전쟁에서 AI가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술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미 공군 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해 발키리가 3시간 동안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는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KF-21 전투기 실전 기체의 양산을 시작한 한국 역시 무인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간형 로봇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항공기에도 독자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무인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벌써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